5월 가정의 달입니다. 고령화에 또 일하는 여성들도 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오히려 늘어나는데요. 하지만 대화는 잘 됩니까? 눈빛 마주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글을 잘 쓰는 할아버지가 글을 좀 고쳐주면서 친해져 보면 어떨까요? 우리 문학계를 대표하는 작가 조정래 선생님이 고등학교에 다니는 손자와 1년 동안 논술로 나눈 대화를 책으로 펴냈습니다. 소설가 조정래 선생님 그리고 손자 조재면 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재면 군이 첫째 손자세요? 예, 큰 손자입니다. 네, 손자가 아래 더 있으신가요? 예, 조재서, 예, 중3짜리. 네. 어때요? 할아버지랑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건 처음인가요? 네, 이렇게 방송국 자체도 처음이고 이렇게 큰 세트장 그리고 심지어 생방송이라고 하니까 지금 굉장히 긴장이 되는데 그럴수록 좀 더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얘기하는 거 봐서는 전혀 긴장한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몇 학년인가요?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 네, 한참 바쁠 때네요. 네. 자, 손자의 글을 보고 작가인 할아버지가 글을 고쳐주고 나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오늘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전에 글을 잘 쓴다는 건 어떤 겁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하기는 어려운데요. 잘 쓴 글이 무엇이냐 하고 말하면 대답하기가 쉽겠죠. 네. 보다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더 폭넓은 감동을 유발할 수 있는 글. 네. 그것이 잘 쓴 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문이 한답 같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글. 예. 많은 사람들이 감동할 수 있는 글. 손자 조군이 그런 글을 좀 쓸 수 있는 재능이 좀 보입니까? 지금으로서는 감동이라고 하는 말은 되게 예술적인 글을 말하는 것인데 네. 이번에 쓴 글은 논술이기 때문에 네. 설득력은 있으나 감동이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렵겠죠. 네. 그러니까 문학을 앞으로 한다면 감동적인 글을 써야 하는 것이 책무이겠고 네. 지금으로서는 그런 대로 논술을 쓰는 능력은 발견을 했습니다. 논리적으로, 네. 논술이라는 건 이제 논리적으로 누군가를 설득하는 글인데 그렇죠. 논리적인 구조나 설득하는 힘은 있더라. 예. 네. 저희도 책을 좀 봤는데 잘 쓰더군요. 피라는 게 있더군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글을 좀 잘 쓰려면 지금 말씀하신 이제 좋은 글이 이런 거다 말씀하셨는데 어떤 소양을 좀 길러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옛날 중국의 송나라 때 구양수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아주 다 하는 이야기죠. 글을 잘 쓰려면 다독, 다작, 다상량 세 가지를 잘하라. 네.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생각하라는 거죠. 이건 전혀 새로울 것 없는 것인데 이 세 가지 사실을 새롭게 늘 새롭게 그리고 열심히 꾸준하게 하면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네. 많이 많이 생각하라. 생각하라. 네. 네. 이번에 손자 조재명 군하고 같이 이제 글로 써내려간 논술 대화를 모아서 책을 내셨어요. 네, 예. 손자와 논술로 대화한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는지 잘 이해가 사실은 잘 되질 않아요. 어떻게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제 손자가 재면이가 하나의 주제, 하나의 소재를 선택해서 먼저 글을 써오면 그거에 네. 대한 글을. 그걸 제가 읽어보고 제 나름 생각을 또 개진한 그러니까 방향이 같거나 다르거나 두 가지 의견이 서로 오고 가는 그런 글쓰기가 이번에 논술을 네. 그러니까 한 가지의 주제를 잡아서 재명군이 글을 쓰면 먼저 네. 쓰고 거기서 살짝 고칠 부분은 고치고 예. 더 할 부분은 더 해서 예. 다시 그거를 재명군에게 돌려서 보내주시는 건가요? 제가 또 제 글을 써서 네. 저도 써서 네. 같은 주제로 돼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 재명군 글이 있고 할아버지의 글이 있고 이제 뒤에는 약간 방금 화면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지적한 예. 몇 가지 원고가 이제 있더군요. 네. 그 손자 재명군 글 고치시면서 어떤 예. 부분을 가장 신경 쓰셨어요? 처음에 생각하기는 내가 글을 잘 못 쓸 테니까 특히 논술은 논리를 개진하는 글이기 때문에 기승전결이 분명해야 하고 그것이 진행되면서 설득력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다 뜯어고쳐야 할 것이다 생각했는데 네. 있다 보니까 기승전결이 거의 완벽하게 짜여져 있고 할아버지를 설득시키는 힘을 발휘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뜯어고치는 기본적인 틀은 그대로 손댈 필요가 없었고 이제 그때부터 문장, 단어 선택 네. 이런 것들만을 손봤기 때문에 할아버지로서 임무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재명군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칭찬받아서 좋으시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치면서 혹시 내가 이게 너무 작가의 눈으로 그리고 기성세대의 눈으로 이렇게 고치는 건 아닐까 하는 주저함도 든 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문장을 고친 게 아니고 단어 정도를 고쳤기 네. 때문에 문맥을 틀어버리지는 않고. 전혀 네. 손 안 댔죠. 손댈 필요가 없게 썼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 의사는 거의 안 들어가고 문법적인 퇴고만을 했을 뿐입니다. 네. 어때요, 재명군은 할아버지께서 고쳐주신 부분이 다, 그럴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면은, 이거는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런 대화도 부분도 하셨을 거 있었어요? 아니에요? 네. 제가 처음 이제 글을 써서 보내고 할아버지가 그거를 고쳐주셨을 때 사실 저는 빨간 줄이 온갖 그 곳에 다 그어 있을 줄 알았습니다. 네. 왜냐면 그만큼 고칠 게 많을 줄 알았지만 할아버지께서는 오히려 논리 전개 같은 거는 제 의견을 존중해 주시고 그러나 이제 문장, 단어 이런 작은 부분들을 고쳐주시면서 글이 많이 긍정적으로 발전하지 않았나 생각을 했습니다. 네. 할아버지가 이제 글 쓰시는 분이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작가십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걸 시도한 이유가 선조와 소통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그런데 혹시 이런 부분은 소통이 됐지만, 이런 부분은 안 되더라. 있었을 거 아닙니까? 사실 저는 글로 처음에 소통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이게 굉장히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글이라는 것이 작가와 독자가 있으면 작가가 어느 정도 일방적으로 이렇게 독자에게 하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글로 나눌 때 뭔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막상 해보고 나서는 이거는 제가 할아버지의 글도 읽으면서 많은 생각들을 이해할 수 있었고 네. 어떤 한 주제를 보는 다양한 시각들을 기를 수 있으면서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덕분에 할아버지하고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까? 네, 많이 했죠. 어떤 주제를 정할 때나 있어서 또 내용 고쳐주시고 이런 건 다음에 이렇게 발전해서 쓰도록 해라. 할아버지한테서도 굉장히 좋은 시간이셨겠어요. 사실 고등학생 되면은 시간 없잖아요. 시간도 쫓기고 또 요즘에 이제 주의식 암기교육을 하니까 시간을 뺏기면 그만큼 딴 애들과 경쟁할 때 떨어지게 되고 손해보는 거 있겠지요. 그러나 이거 긴 글을 쓸 수 있다는 그 저력, 자기 표현력, 자기 확인 이런 것들은 뭘로 바꿀 수 없는 좋은 체험이 됐겠죠. 네. 저는 100% 공감하는데, 예. 며느리 분께서는 혹시 학원 보내야 되는데, 계속 이게 할아버지가 이게 잡고 있으니까. 저희 며느리가 그렇게 무식하지는 않습니다. 웃자고 드린 질문입니다. 예, 네. 예. 주제 같은 건 어떻게 정하셨어요? 손자가 먼저 뭐 신문 보고 이렇게 했나요? 주제를 뭐 특별히 기준을 놓고 딱 정하진 않았고요. 뉴스를 보면서 그냥 이 주제는 관심이 간다. 또 이 주제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게 많겠다. 라는 주제들을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쫙 정해놓고 그거를 모두 다 다루고 싶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제 그럴 수 없었기 때문에 그중 가장 유의미한 주제들을 선정해서 제가 어느 정도 좀 독단적으로 선정을 해서 할아버지께 네. 이렇게 전달했어요. 가장 생각나는 주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몇 가지, 책에는 몇 가지 주제가 나오죠. 네. 네네. 사실 셧다운제에 관한 게임요. 네, 네. 셧다운제에 관한 일정 시간 지나면 게임을 못하죠, 청소년은. 네네, 그쵸, 네. 이 주제를 제가 정해서 할아버지한테 이 주제 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네. 이건 이제 나중에 할머니한테 들은 얘기인데 할아버지께서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많이 당황을 하셨다고. 왜요? 어떤 이유에서요? 컴퓨터도 못하기 때문에 핸드폰 넘은 사람이라서 태백산면 또 이렇게 필사로 쓰신 문제가 있는 분이거든요. 줄 네. 전혀 몰랐죠. 도대체 이 내용 자체 단어도 모르겠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글을 출판사에 쓰자고 하니. 연락해가지고 빨리 자료 보내라 해서 네. 본격적인 공부를 한 다음에 썼습니다. 근데 이제 논술이잖아요. 예. 네. 그 주제에 대해서 두 분 서로 엇갈렸습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의견을 같았습니까? 방향은 같고 네. 지금 5개가 다 네. 다른 방향이 없고 같은 방향이기 네. 때문에 뒤늦게 쓰는 제가 오히려 많이 당황하고 긴장하고 네. 손잡아도 잘 써야 할 텐데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네. 달라버리면 쉬운데 네. 같은 방향이니까요. 네. 네. 손자분하고 이제 논술 얘기하면서 느낀 우리 교육의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셨다면서요? 실제로 또 2016년에 쓴 그 소설 풀꽃도 꽃이다에서 우리나라 교육 문제 많이 비판하기도 하셨고요. 핵심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네. 무조건적 주입식 암기 교육, 창의력을 말살해버리는 네. 이게 가장 큰 문제고 이걸 극복하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아버지가 지적한 그 부분, 사실은
지난 40년 동안 우리가 고치려고 했지만 잘 안 고쳐지는 부분이고 일선에서 또 역시 외우는 공부를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물론 좋은 할아버지와 함께 논술 공부도 하고 있지만 이 부분 우리 교육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제가 교육 현장에 있는 학생으로서 봤을 때 충분히 기성세대들이 말하는 이런 주입식 교육 같은 게 문제가 되는 건 사실인데 사실 이런 것들을 저는 이렇게 막 모두 다 제거해야 된다는 입장은 아니고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창의성 교육, 예를 들어 이런 논술과 같은 교육들을 더 많이 이렇게 병행해 나가는 방식으로 교육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글 쓰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논술이야 뭐 이제 논리적으로 하는 거니까 선생님 주로 소설을 쓰셨으니까 조금 다른 작업일 수도 있지만 뭐 어쨌든 고통스러운 작업인 건 분명할 겁니다. 글을 아주 잘 씁니다. 지금 봐서는요. 손주가 작가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진로를 결정해야 할 나이죠. 제가 자기 스스로가 글을 쓰지 않고는 나는 이 세상에 살 의미가 없다 하는 식의 절박함과 절실함으로 글을 쓰겠다고 하면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죠. 스스로 극복해야 할 것. 할아버지를 반드시 능가해야 한다. 야, 그건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거는 글 쓰지 말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고 글을 쓰는 사람을 작가라고 통칭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작가라고 하죠. 작가가 될 생각도 있습니까? 깊이 생각해보진 않았는데 이 책을 쓰면서 굉장히 많이 고생도 하고 힘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책 하나가 어떤 할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어떤 0.0001% 작가 인생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 작가를 한다면 얼마나 많이 힘들지 이런 것들도 생각해보고 그만큼 강한 의지가 얼마나 할아버지한테 있는지 그런 걸 느꼈습니다. 절박함과 절실함. 네네. 아직 그걸 느끼기에는 뭐 나이가 너무 또 더 공부해보고 더 살아봐야겠죠.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작업을 하고 나서 네.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손자분도 상당히 힘들었지만 만족한 결과를 내신 것 같아요. 예. 동생한테도 할아버지와 이렇게 해봐라 하고 추천해 주시겠어요? 충분히 힘들지만은 굉장히 좋은 경험이면은 분명하기 때문에 추천하고 싶습니다. 아니, 어디 가서 나는 할아버지가 내 글을 봐줘. 조정래 쌤이야, 할아버지가. 친구들도 부러워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것도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앞서 서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하시게 된 게 사실은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또 이제 고령화 되면서 손자와 손녀와 대화하고 싶습니다. 예. 쉽지 않습니다. 예. 어린 나이엔 게임기만 보고 있고 크면 학원 다니느라고 정말 눈 마주치기도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아버지들이 손자한테 갖는 사랑은 무조건적인 것이죠. 모성처럼 폭포수가 쏟아내린 것 같은 그런 강렬한 사랑인데 그 사랑은 첫 번째 웃음으로, 대화로, 그리고 스킨십으로, 그 다음에 명절이 오거나 생일이 오거나 할 때는 말로 하지 말고 글로, 카드로, 또 카드 사기 돈 없으면 백지에다가 정성스럽게 써서 어떻게 너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써나가는 그런 식의 구체적인 사랑 표현을 하면 네. 더 정서적인 생활이 되겠죠. 그런데 나는 이렇게 글에 대해서 소질도 없고 많이 배우지 않아서 필력이 약해서 그게 될까 생각하는 분들에게 자신 없어 하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해주신다면요. 인간은 이야기의 동물입니다. 말을 하지 않고는 못 견딥니다. 그 말을 지속시키는 게 문자입니다. 초등학교만 나오면 일기 다 써봤습니다. 일기 쓰는 그 일이 곧 손자와 사랑을 소통할 수 있는 기본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쓰시면 늡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소설가 조정래 쌤 그리고 손자 조재면 군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